코로나19 치료제로 미 FDA가 처음으로 승인한 렘데시비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WHO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준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600명 넘게 투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렘데시비르 처방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WHO에서 이번에 연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렘데시비르랑 기타 다른 한 토탈 4개의 약물이 대해서 이제 효능이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임상에 적용할 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제로 한 600여 명이 투약을 받았는데 이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보도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효과가 좀 미비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 투약받은 600여 명 중에 11건 정도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가 네. 있고요. 그 중에서는 뭐 주로 이제 경미한 부작용이긴 합니다만 간 기능 수치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혈관계 쪽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은 중증 환자한테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들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 하나의 약물과 다른 약물을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현재 중증 환자, 그러니까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전체 다 렘데시비르가 투약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정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고요. 이 외에도 말라리아나 에이즈 치료제 역시 WHO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 약물은 신약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실패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어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데 뭐 빨라야 수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넘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개월 만에 단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검증이 채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약물부터 개발을 시작하기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재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특이적인 치료제를 찾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긴급 승인을 받은 약물들이 네. 효과가 미비한 그런 결론들을 낳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두르다 보니 검증과 준비가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도 투여를 받았던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가 가장 승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의 효과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항체 치료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항원을 몸에 그러니까 그 동물 실험 단계에서 체내에 투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양한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중화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리제네론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임상 시험이 중단된 일리아릴리 그 항체 치료제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는 종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만들고 있는 항체 치료제하고는 종류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센트리온 자체가 중화항체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 데 노하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속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의 특이적인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내년 4월에나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내년 초 예상보다는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표적인 원인은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존슨앤존슨의 백신들도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임상 3상을 종료한 이후에도 2달 동안 안전성을 체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승인까지 받는 데가 시간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마 빨리 진행이 돼야 내년 3월 또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4월 정도는 돼야지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실제로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공급량이 제한성이 있거든요. 생산을 무한정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아마 일정 비율로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안전성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백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외 상황을 보면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복수의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몇 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치료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항체 치료나 혈장 치료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화학약물 기반으로 한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를 상당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인까지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내에 개발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나 아니면 녹십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연내에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액을 공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고 항체 치료제는 아마 생산이나 공급 같은데 승인을 받게 되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제약사에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제약사들도 개발 단계에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빠른 제약사가 이제 제넥신인데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넥신에서 얘기하기에는 승인까지는 내년 한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효능과 안전성, 특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다 할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유럽의 사망자 수가 수개월 내에 지난 4월에 5배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WHO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만약 백신 출시가 계속 늦어진다면 이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계속 이제 개발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계속 내년까지 미뤄지게 되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이 감염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백신이나 치료제, 특히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바로 이게 어떤 현재의 확산세를 좀 완화시킬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효능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이 되면서 실제로 고위험군에서의 치사율을 줄일 수만 있다면 아마 방역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백신과 치료제 소식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